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끝나지 않은 수해 피해를 분석해 봅니다. 8월 초순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가 이어지면서 경남 하동과 합천은 극심한 수해를 입었죠. 하지만 수해 현장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내 해안 지역 일대 역시 수해 피해가 컸는데 바로 홍합과 굴 양식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피해 대책은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 두 분입니다. 마산 하포구 구산 삼진면이 지역구인 창원시의회 지상록 의원 나오셨고요. 이번 피해를 어민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마산수협 최기철 수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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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 의원께서 현재 구산면 그리고 이 삼진면이 네. 지역구이신데 피해 상황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제가 구산면에 나고 자란 만큼 저희 큰아버지,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 모두가 이제 올해 농사는 물론이고 내년 농사까지도 힘들지 않겠냐라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여기 함께 계신 최기철 수협조합장님과 그리고 허성무 창원시장, 김정호 국회의원, 이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과 함께 현장을 갔었는데요. 이제 어민들 그런 상황들 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은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보다는 몇십 배 더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장님, 그런데 이번 홍합회사가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홍합 양식업을 한 30년 가까이 일했는데 여태껏 조금씩 폐사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은 이런 경우가 아마 수산업을 하면서 아마 처음이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50여 동안 장마 그리고 빈산소 수계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다 나가봤지만은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우 국회의원과 허성모 시장이 또 피해 지역을 다녀오셨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대책 관련해서 말을 좀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이야기들이 좀 나왔을까요? 먼저 현장에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물을 올리기 무섭게 빈 그물과 이제 폐산 홍합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민들은 물론이고 그 함께 하신 분들이 말을 잊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은 이제 국가 지원 단가의 현실화를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피해를 재난으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실제로도 이 정도 규모면은 재난으로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농업에 비해서 어업이 이러한 기준들이 많이 좀 뒤처져 있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협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이 시점에서는 조금 궁금해지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차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집중 폐사를 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수협 중앙회 회장님도 직접 바다를 현장을 방문하시고 우리 창원시장님도 방문을 하시고 네. 굉장히 타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협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그 이자 감면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자 상환 원금 상환 유예 같은 이런 중앙회 회장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또 모니터링은 우리 21개 어촌 계장님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수협을 통해가지고 보고가 들어오면은 마산 수협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시나 해수부에 건의를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집 입식 부작용 부분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 수해 피해뿐만 아니라 매년 적조, 빈산소 수계 원인으로도 지목이 돼 왔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예, 빈산소 수계라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은 쉽게 육지에도 산소가 있듯이 바다에도 역시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장마 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바다에서 저층에 한 3m 밑으로 해가지고 저층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조개도 역시 숨을 못 쓰니까 자연적으로 폐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예. 그 밀집 입식 부작용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주실까요? 밀식. 네. 예.
전체적으로 우리 홍합이 조금 어느 정도 과잉 생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민 자체적으로 규격이라든지 양을 조금 작게 생산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량 홍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율적으로 마산 수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번 수해 피해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이런 밀식 그 부작용보다는 예. 폭우로 인해서 홍합 회사가 가장 크게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더 있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육지 같은 경우는 비가 한 50일 오니까 일단 육안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지만 바다에는 일단 바다 밑이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참 우리 정부에서도 좀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의회와 수협에서는 폭우로 인한 빈산소 수계로 홍합의 폐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태연구소 이상용 소장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마산 하포구 앞바다 홍합 양식장이 이번 폭우 이후 피해가 극심합니다. 홍합 폐사의 근본 원인을 폭우로 봐도 될까요? 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요. 지난 2008년에도 구산면 이런 이 마산 바깥쪽이죠. 이런에 홍합 폐사가 있었습니다. 과다 밀식으로 인해서 피해가 이제 많이 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요, 역시 빈산소 수계가 맞아요. 산소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소 부족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다한 그 빗물 유입, 육지에서 과다한 물이 유입되면 거기에는 깨끗한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논밭이나 가수원 또 뭐 축사나 기타 등등 각종 오염물질도 함께 들어옵니다. 네. 이제 흙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물들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오염물질들이 땅에 서서히 이제 가라앉죠. 그러면 그 양식장 바다 밑에는 지금도 많은 오염물질이 쌓여 있어요. 양식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한꺼번에 오염물질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이 소비됩니다.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산소가 더 소비되는데 이러한 빈산소 수계는 육지에서 과다한 물이 오염된 물이 바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여전히 과다 밀식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지 않고 그냥 무허가로 입식하는, 신고하지 않고 양식을 이제 입식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네.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이번처럼 대규모 폐사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빈산소 수계에 의한 홍합 폐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만이 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절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넓고 광범위하게 문제를 진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폭우도 영향을 줬고 뭐 빈산소 수계도 문제지만 밀식 양식장 부분에서 조금의 그 책임도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원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좀 기울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기관이 나서서 또 어떤 대책을 시행해야 할 걸로 보고 계세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육지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양을 일단 먼저 줄여야 됩니다. 다 육지에서 빗물이 어디서 유입되고 오거든요. 그래서 육지부의 각종 오염물질을 철저하게 우리가 줄이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도랑을 살리자, 하천을 살리자, 그리고 축산 농가의 그 축분을 그 제대로 관리하자. 그다음에 논밭에 과다한 비료를 좀 넣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가능하면 밀식을 줄이고 양질의 좋은 이런 홍합들을 생산하고 또 맑은 물에서 생산되도록 하는 그런 어민들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행정에서는 허가하지 않고 허가를 내지도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이제 입식이라든지 양식을 한다든지 또 허가된 면적보다 좀 과하게 그렇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또 입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도 행정에서 잘 좀 살펴봐야 될 거고 또 어민들 또한 물속에 있으니 잘 보이지 않는다. 뭐 그래서 어찌 보면 또 과다하게 입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욕심은 좀 줄이시고 물론 대부분의 어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우리가 또 감독도 해야 되지만 어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 폐사가 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용 센터장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피해 수습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원상복구도 일단 시급하지만 더 급한 네. 게 생계 지원 측면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현재 보험이나 보상 체계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열악한 상태라고요. 네, 열악하다 못해서 그냥 없다고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보상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 재난 지원 단가가 100m당 13만 7,5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50%를 지원해주는데요. 양식장의 이제 한 줄의 길이가 200m를 감안하면 한 줄당 13만 7,5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종팻값, 뭐 인건비, 그리고 기름값 등 최저 금액을 산정했을 때 보통 한 15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는데요. 150만 원이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제 13만 7,500원, 10%도 안 되는 금액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의 뭐 무의미한 보상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성체일 때와 그리고 종패에 넣었을 때의 기준이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체를 다 키우고 출하를 할 때는 한 줄당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13만 7,500원 이 금액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만둥이나 미더덕 같은 경우는 보상에 대한 지원 단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네. 보험료가 이제 지나치게 좀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보험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 시에 보험이 지급되는 기준도 너무 애매모호한 상황이라서 거의 보험이 좀 힘든 상황이고요. 해수부의 강력한 의지로 수협과 함께 이런 또 보험에 대한 기준들도 좀 재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농업 피해 보상 측면보다 어업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조금 적다 이렇게 보십니까? 비용도 적을 수도 있고요. 그 체계가 거의 안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체계가 잘 안 잡혀 있다고 이제 심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보상을 받고 나면 그러니까 지원 후에 어업 면허를 갱신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 예. 이 부분은 조금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취업장께서. 이 부분은 우리 어민을 봤을 때는 사실은 독소조항입니다. 독소조항이고 조금 전에 지상욱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어업 피해 약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3년 동안 피해가 3번 이상 발생할 때 매너를 제한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이 젊은이들이 해가지고 융자를 내가지고 사산 어장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젊은 꿈을 왔는데 어장을 갱신을 안 해준다면은 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짓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갱신은 원래 20년 만에 아마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해가 물량의 50% 이상 피해가 3회 이상 발생했을 때 매너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은 보험이 잘 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협 종합회라든지 모든 부분에 보험이 우리 정부의 국고 손실을 안 입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매너를 제한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피해 보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 이유를 보고 계신지? 이 피해 이게 정확하게 수산품 분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좀 작게 받다 보니까 굉장히 한 몇십 년 전부터 쭉 오는 손을 봐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어업인들이 농업인들보다 좀 작다 보니까 아마 관심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리 수산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가지고 정확하게 손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이유를 수산 분야 전문가가 부족해서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농업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는 이런 내용이고 바다 같은 경우는 물 밑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 어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참 감당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인지하기도 어려울 분들은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을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걸 아마 감안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호 형께서는 또 고향이 이곳이어서 네. 그 수산 분야 전문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하면서 보고 듣고 하신 게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기적으로 네. 적용이 될 수 있는 창원시의 조례 개정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제정을 일단은 먼저 상위법이 먼저 돼야 되겠지만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민들이 입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피해 금액도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입식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좀 의무화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수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체계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이때까지 50년 동안 어장을 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준이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이제 김종 국회의원 허성무 시장과 수협장님과 함께 어장을 나가본 이유도 창원시에서 이제 이러한 피해 상황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산정 단가라는 측정도 도에 이제 청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입식을 할 때 들어가는 최저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이러한 부분도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체계들이 조금 갖춰진다면은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정확한 보상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좀 피해가 어민들에 대한 큰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민들의 입식 신고가 조금 부족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어민들께서 잘 모르셔서 신고가 저조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조금 귀찮은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너무 이때까지 이런 피해가 없었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뭐든지 다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마산 수협장으로서 도와 창원시 또 해수부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하여튼 우리 수산업인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전체적으로 이 바다 환경도 굉장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부산 신항이라든지 거가대교라든지 우리 어업인들 생계에는 거의 큰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개발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조상 때부터 쭉 해온 이 3리 터전을 문전 옥답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해수부 아니면 정부에서도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 주시가지고 좀 좋은 건의를 어업인들이 직접 건의를 하면은 바로 길을 열어놨다가 바로바로 적극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지상로 의원께서도 창원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중앙정부나 관계 부처에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농업과 어업을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농업에 비해서 어업에 대한 이런 보상 체계 기준들이 너무 현저히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수부에서 정확하게 좀 규정을 잡아가지고 피해가 일어나면은 그 피해가 일어난 만큼의 보상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산 하포구 구산 삼진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창원시의회 지상록 의원 그리고 마산수협 최기철 수협장과 함께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면 홍합 양식장 수해 피해 현황과 해결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양식장 피해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이미 존재한 양식업의 문제점이 수해라는 천재와 결합하면서 초래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행정 절차와 함께 어민들의 올바른 양식장 관리도 함께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